시내 라처에서 영화 리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기자 명희진입니다. 이 완연한 가을인데요. 이 낭만적인 가을에 어떤 영화가 주목받고 있을지 시내 라처 문화 콘텐츠 소장이자 우리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현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오늘 소개드릴 영화는요. 우리 올해 2023년 5월에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대된 영화입니다.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이라는 영화인데요. 9월 27일에 개봉했습니다. 네, 추석 때 개봉을 했었죠. 그렇죠. 예. 벌써 한 3주 지났나요? 이제 3주째 접어드는데요. 이제 이 칸에서는 뭐 엄청 그 많은 인기와 뭐 아주 주목을 받았는데 관객들한테는 뭐 그렇게 호응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일단 그러면 천천히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제목 거미집 조금 으스스한 느낌도 좀 드는데 이 영화 스릴러 장르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일부분은 스릴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햄릿의 이 안에 극중국이 있는 것처럼 영화 속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을 찍은 현재 장면이 있고 그 영화 속 또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약간 이 으스스하면서 약간 스릴러의 치정극 뭐 이런 복합적인 네. 장르가 섞인 그런 영화입니다. 교수님은 이제 칸에도 다녀오셨잖아요, 사실. 네. 이번 국제 영화 비평가 연맹상 심사위원으로 네, 다녀오셨던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칸에서도 거미집 영화를 보셨고 돌아오셨도 영화를 한번 보신 건가요? 네. 그럼 이 칸 현지 반응 좀 뜨거웠다고 네. 뭐 기사들 보고 했는데 좀 어땠는지 네. 좀 생생하게 그 칸의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칸에서 이제 물론 이제 송강호 배우가 네네. 또 이렇게 남주현상 상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무지하게 이 칸에서 이제 관심을 보이는 데다가 이 어떤 영화 만드는 과정의 영화 이런 것을 이제 칸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인은 못 오고 다 영화인들만 초대받은 사람 혹은 뭐 이렇게 서티피케이션이 된 사람만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무지하게 관심이 많은 뭐 자기들 얘기니까요. 뭐 그런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장센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거의 뭐 끝나고 12분간 뭐 기립박 끝나지를 않은 막 온 그 리메르 극장이라는 이제 큰 수천 명이 들어가는 관에 아주 박수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는 셌더라고요. 12분간이라고 거의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얼마나 왜냐면 이제 카메라를 찍다 보면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하니까 12분간 박수를 했다는데 그거는 거의 뭐 기생충급 뭐 황금종려상급에 대한 예우 정도? 뭐 박수의 길이로 하지는 않지만 그 박수의 길이와 이 열광적인 분위기 뭐 이렇게 소리 막 휘파람 뭐 그 분위기는 좀 뭐 굉장히 뜨거웠어요. 뭐 열광적이고 뭐 곧 황금 종려상 받을 경쟁 부문이라면 네네. 이제 비경쟁 부문이라서 뭐 그렇게 뭐 랭킹이 되지는 않는데 뭐 거의 최고다 탑이다 뭐 엄지손가락 뭐 들고 뭐 난리가 났었죠. 뭐 노래 같은 것도 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뭐 가수 장현이 나는 너를 흘러나오자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뭐 그런 얘기도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노래를 아니까 요게 이제 그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러니까 뭐 저도 따라 부르고 뭐 근처에 따라 부르셨어요? 그럼요. 좀 한 소절 한번 세월이 흘러서 가면 이게 이제 막 굉장히 신나는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분위기하고
엔딩하고 막 연결되면서 뭐 박수가 시작되면서 이제 막 그 연결이 되면서 그 분위기는 뭐 거의 기생충급 반응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아직 영화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간단하게 스포가 되지 않는 한에서 줄거리를 약간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지 않은 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맞아요. 약간 인물들이 그래서 아마 이 굉장히 관객이 이렇게 좀 예상보다는 좀 저조하게 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1970년대 여러분 이제 70년대면 뭐 유신 정권 뭐 이런 그 우리나라 그 시대에 검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수들도 막 이 뭐 좀 그 뭐 정부에 반하는 그런 자유를 구가하는 노래는 다 검열당해서 못 들어가고 못 부르지도 못하고 또 이 장발 단속. 네. 네. 미니스커트도 자르고 네. 눈빛이 야하다고 막 노래도 못 부르고 그런 시절 그렇죠. 뭐 아닙니까? 그런 네.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당연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영화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검열이 굉장히 심하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감독입니다. 예,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김미 감독인데 이제 이 사람이 좀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면 이 자기 그 뭐 스승 겸 선배 겸 우리가 이제 감독이 있고 뭐 조감독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조감독 시절에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다가 이렇게 화재 사고로 죽게 되는데 뭐 결국 그 감독이 만드는 거를 뭐 자기가 완성해가지고 데뷔작한 거 아니냐, 네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아냥거림, 악평 뭐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하나 신결전 해가지고 찍었는데 이제 다 찍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꿈속에서 그냥 영화 바뀐 엔딩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이거 좀 엔딩을 바꿔야 딱 꿈속에서 이거다 하는 엔딩이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엔딩만 바꾸면 걸작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다시 찍는 과정에서 배우들은 어이가 없죠. 지금 다른 스케줄도 있고 지금 다 끝났나 했는데 또 제작자도 지금 이거 다시 찍으면 제작비 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촬영장에서는 여기 이제 다른 영화 찍기로 돼 있다. 이러면서 막 너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찍는 영화의 바뀐 엔딩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교차로 나옵니다. 이제 꼭 교차로 나온다기보다 이제 영화 찍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게 이제 카메라로 감독이 보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에서 영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있고 영화 속이라는 호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허구와 현실 뭐 이런 관계를 탐구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던하고 깊이 있는 영화라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지적이고 수준 높아서 좀 뭐 이렇게 막 이 굉장히 웃기는 아수라장 이 코믹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예습을 한다고 영화를 한번 보고 왔는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영화 속 등장 인물이 영화 속에 영화에 또 등장하기도 하고 네. 그 인물들이 막 교차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 인물도 잠깐 주요 인물들 네, 설명 네,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게 이제 우선 이 현재 현실 시점에
영화를 찍는 바깥 이야기부터 먼저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 당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공이 제일 국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공에 반하는 뭐 방공이 아닌 사상이 들어있는 이런 거는 이제 검열에 대본부터 걸리고 촬영 뭐 장면도 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대본이 심의에 걸려가지고 이게 좀 너무 말하자면 뭐 치정극에 뭐 이러니까 이제 이 반사회적이다, 사회에 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 이렇게 이제 대본은 심의에 걸려 있고 그 제작자가 이제 백 회장이라고 여잔데 장영남 씨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 다시 찍는다 이러니까 지금 이 대본 심의 걸려가지고 이걸 완전히 나가지도 못할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재촬영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은 누구를 설득을 시키냐면 그 원래 이제 백 회장의 이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원래 사장이 있잖아요. 네네. 예, 사장이 돌아가셨는데 그 제작사 후계자인 신미도가 있습니다. 전여빈 씨가 아주 열연을 하는데 그 전여빈 씨를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바꿨는데 하고 대본을 딱 읽어보니까 신미도는 유학하고 벌써 이제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진짜 괜찮다. 내가 이제 꼭 찍고 싶다. 라고 이제 설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제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아내 역할에 이민작, 임수정 씨가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 남편 역할에 이제 강호세, 오정세 씨가 네.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이 강호세가 좋아하는 그런 여자로 한유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떠오르는 샛별, 그리고 아주 이쁜 그런 배우로 정수정 씨, 크리스탈. 그러니까 그 아이돌 했던. 그쵸. 그렇게가 이제 메인 그 인물들이에요. 네. 그래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 촬영 다 끝났는데 이게 웬일이야, 뭐 나만 나온 건 줄 알았더니 뭐 또 나왔어요, 뭐 이러면서 나도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게 대본이 왜 바뀌었어? 이 겨우 대본 외워놨더니 이거 맞아 바뀐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요. 이 영화 속 인물도 있잖아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화 속에서는 어떤 역할이냐면 오정세가 연기하는 강호세라는 인물은 그 영화 속 내용은 아버지가 이제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도 있고, 아내는 이제 이민자 임수정 씨가 연기하는 이민자고, 또 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한유림인데 여기 정수정 씨가 그 한 집에서 아래위층으로 이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민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이제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막 칼부림이 나고 막 이런 뭐 그냥 상황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러니까 그런 막장 연출인데. 드라마의 그냥 탑이죠. 네네. 막장 오브 막장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돈과 또 사랑의 진실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얽히고요. 그 강호세 어머니도 그러니까 사장 부인이죠. 근데 그 이 사장님은 그 아버지는 또 병들어 누워 있고 그런데 이 부인은 이제 남편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장, 욕망, 치정극, 막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영화 속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겉 이야기가 그 찍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알고 보면 이 재미있는 구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줄거리까지는 누구나 조금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깊은 분석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영화 속의 영화잖아요. 그쵸. 네. 그 영화를 보는 제 자신의 욕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제 보면은 욕망이. 이 영화 속의 영화 자체도 그것도 네.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네, 70년대 그 그쵸. 여성들과 네. 그 가족들을 둘러싸 어떤 각자의 욕망이 막 얽히고 그쵸. 얽힌 영화. 돈과 뭐 그리고 어떤 사랑과 그쵸. 뭐 그런. 그리고 그 영화를 찍고 있는 감독도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렇죠. 어떤 욕망. 그쵸. 그리고 그 영화를 또 보고 있는 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있는가. 네. 이 영화 속의 영화? 그쵸. 그런 느낌이 막 들던데 이게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조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 스타일은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좀 해외에서나 뭐 조금 어떤 그런 원형 같은 거를 좀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쵸. 이제 이게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제 자기 반영성. 이제 그 동안은 이제 리얼리즘이 이제 막 이렇게 유행하던 이제 19세기 뭐 이럴 때는 이 사회 현상을 이렇게 영화 속에 반영을 하면서 저게 현실이야. 좀 사회가 저래. 이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인간과 사회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좀 약간은 거시적인 그런, 말하자면 레미제라블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네네. 속에서 그때 당대의 인간과 사회가 어떻게 했고 혁명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렇게 재창조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20세기로 넘어오면서는 굉장히 개인화돼요. 네, 그래서 이 개인의 주체 의식이 강조가 되면서 자의식적 영화. 이제 만일은 이제 뭐 글을 쓰는 사람인 것 같으면, 소설을 쓰는 사람인 것 같으면 소설을 쓰는 과정이 소설이 되고, 네, 또 뭐 그게 이제 메타픽션이라고 이제 해서 소설 쓰기에 대한 소설 이렇게 되고, 이게 다 바로 이제 메타 영화가 되는 거예요. 메타라는 거는 뭐에 대한 거거든요. 영화에 대한 영화인 거죠. 네. 영화 만들기 과정을 그리면서 그 굉장히 어떤 이 삶에 대해서 뭐 사회와 뭐 이런 관계, 뭐 사회 구조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개인적 주체에 바로 쓰고 내가 나를 어떻게 자의식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가 20세기에 되어 와서 부각돼서 서구에서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문학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소설가 구보식 일일 그러면은 그 소설은 소설가가 하루 종일 산책하다가 소설을 쓰게 되는 과정이 바로 소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를 찍는 과정, 그리고 영화 속 영화가 바로 영화가 되는 그런 어떤 영화에 대한 영화, 메타 필름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서구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 모더니즘적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영화에 대해서 약간 버드맨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이제 뭔가 극을 하나 올리고 싶어하는 배우가 막 나오는데 그 감독과 거미집의 감독 송강호 배우의 모습과 자꾸 겹쳐서 이렇게 이제 롱테이크로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다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그 버드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진짜 날아오르는 것처럼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영화인데 이제 이 영화는 그렇게 깊이 있는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지훈 감독이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예술 영화고, 이것도 상업 영화니까. 그쵸. 상업 영화를 표방을 했는데도 일반 약간 비틀어. 약간 비틀어서 네, 그쵸. 이렇게 하면서 일반인들이 좀 지적 유의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어필하는 그런 수준인 거죠. 예술 영화가 아니고 그런 이 상업 영화 내용 안에서
이제 그 의미도 잡는. 네, 그래서 이제 이 메타필름에 대한 그런 그 영화 찍는 과정의 영화 이런 거를 이제 찍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어떤 장면은 흑백이고 또 촬영하는 장면은 또 컬러고. 네,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 그 영화 내용은 또 네, 네. 흑백으로 나오고 또 그 촬영하는 현장 내용은 또 컬러로 나오고. 네. 좀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를 그렇죠. 좀 이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칼라의 세계면 그거와 구분되는 영화 속 세계는 이제 70년대만 해도 이제 뭐 칼라 영화도 나왔지만 이제 흑백이 아무래도 이제 경비면에서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흑백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찍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 속 영화와 그 현실과의 좀 구분되는 그런 지점에서 영화를 이제 찍기 시작하는 장면은 칼라다가 이 그 뷰파인더라고 그러죠. 네, 뷰파인더를 딱 통과할 때 이제 흑백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